안녕하세요. 옆집게임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7시 50분 돼가고 있네요. 내일까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원칙 매매로 요번 한 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절 라인 그리고 보유선, 이 손절 라인이랑 보유선을 제가 어떻게 잡고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고 최대한 대응을 하는지, 보유선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지, 그리고 올라가던 종목이 빠지면 어느 선에서 털고 나오는지. 어쨌건 수익인 상황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내가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이 다시 본전으로 오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훅 떨어져서 손실을 입는 상황도 종종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야 빠르게 그냥 끊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보유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어느 선까지가 머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어느 선까지 견딜 건지도 기준을 잡아 놓고, 그 선을 이제 터치하면 바로 그냥 다 던지고 수익을 챙기고 나가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던 상황에서 다시 본절이나 아니면은 손실까지도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보유선 같은 경우에도 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매매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조회 종목 순위를 돌려보면서 좀 어떤 종목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찾아보려다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위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봤더니 이걸로 어떻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렇게만 보면 이제 시가 시작하고 고가로 올라갔다가 얼마 빠지지 않고 봉이 완성이 돼요. 이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붙었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한 라인이랑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회 종목 순위 상위에 있으면 지켜봤을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봉이 좀 음봉으로 빠졌다가 음봉을 다 잡아 먹으면서 다시 양전을 하면, 양봉으로 뻗어주면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봉이 완성되고 두 번째 봉이 될 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봉에서 들어가니까요. 그럼 첫 봉이 완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봉에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봉에서 평단을 최대한 낮추기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잡아먹고 올라간다고 한들 얘가 그냥 뻗어줬기 때문에 어쨌건 다 먹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을 전부 다 매수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일부만 매수를 하고 날라가겠죠. 일단 날라가는 차트니까 보유선 먼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하고 날라가면 이 봉이 완성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거죠. 날라갔으니까 지켜보는데, 이 봉에서 이제 33,450원에서 고가가 34,150원이면 일단 34,000원에 일부 물량 정리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이 34,000원에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34,150원, 그 다음 이제 봉이 완성이 되죠. 봉이 완성이 되면 34,000원에 일부 물량을 털고,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을 턴 거겠죠. 털고 이 봉이 완성을 해요. 이 봉이 완성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봉의 중심이죠. 그냥 대략적으로 하세요. 대략적으로 33,800원 33,800원을 이제 보유선으로 잡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대략적으로 이 봉의 중간 정도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고 있어야 그래도 다음 봉이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제 그냥 생각이에요. 임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를 그어 놓고 33,800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내가 보유선 개념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선을 그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33,800원에 그은 이유가 뭘까? 나도 33,800원에 그어야 되는데 난 33,500원에 그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그었다 보다는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하는 관점이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가격은 다 틀릴 수가 있고 긋는 라인은 천차만별일 텐데 그것보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가격이 왜 다를까라는 거에 꽂히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정했으면 어떤 가격이든지 그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 라인이 오면 그냥 털고 나가야 된다.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33,800원이죠. 33,800원까지 안 왔잖아요. 33,800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서 판다? 34,500원. 34,500원에서 여기서 일부 물량 정리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34,500원에서 일부 물량 정리 들어가요. 34,500원에서 일부 물량 정리 들어가요. 34,000원에서 일부 물량 정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도 그냥 라운드 피겨랑 비슷한 거예요. 34,500원, 5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34,000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전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이제 물량이 많이 걸려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가격만 보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도 큰 만약에 물량이 이렇게 49,000원 2만 주 넘게 걸려 있고 38,950원에 28,000주 걸려 있으면 전 38,950원이나 아니면 39,000원에서 파는 것보다 한두 틱 더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고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8,900원에 걸어요. 38,900원에 걸어서 이 두 틱 더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제게 먼저 체결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한두 틱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한두 틱 먹을래다가 못 먹고 그냥 쫙 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팔 수 있을 때 미리 좀 파세요. 대량 물량 걸려 있으면 대량 물량 걸려 있는 그 틱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틱 밑에 바로 밑에 틱 아니면 그 대량 물량 걸려 있는 밑에 틱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그냥 파시면 돼요.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요. 16.49%, 16.64%, 16.79%, 0.3% 차이에요.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큼 큰 뭐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0.3% 정도 덜 먹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34,500원에서 털겠죠? 34,500원에서 일부 털면서 봉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보유선 그어야 됐죠? 보유선 어떻게 긋나요? 보유선 또 이렇게 잡아 봐야 되겠죠? 중요한 라인을 잡아야겠죠? 중요한 라인 이 봉의 고가 34,150원 34,15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아까 전에 어떻게 걷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는 이 봉의 중심선 긋고 대략적으로 33,800원에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 봉이 완성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 봉의 중심점 대략적인 중심점 34,250원을
보유선으로 생각할 거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34,250원 같은 경우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34,250원 잡을 수도 있어요. 34,250원 잡을 수도 있고, 더 위에 그냥 여기 고가면서 종가 34,500원 잡으셔도 돼요. 각자 다 그냥 틀려요. 34,500원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여기를 잡아요. 34,150원. 왜 34,150원을 잡냐? 뭐 그렇게 딱히 큰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34,150원을 지키지 못하면 차트가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망가지지 않는 선이 34,15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났으면 여기서 요렇게 뭐 요정도 오던 뭐 요정도 오던 되는데, 요거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4,150원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34,150원에 근 거예요. 하지만 34,150원이 아니고 34,500원을 그을 수도 있는 거고요. 34,000원을 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을 긋던가 그 선에 오면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유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든 어쨌건 수익이에요. 그 수익을 조금 더 못 먹었다고 해서 그걸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매매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도 왠지 진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수익을 잘 내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면 내가 수익을 냈는데도 왠지 좀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냈는데도 종목이 날아가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익에 감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팔고 난 다음에는 그 종목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니면 내가 손실을 입었다는 거, 요거 그냥 두 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내고 나서도 그 차트를 계속 보거나 그 차트가 날아간 거를 보면서 내가 왠지 털린 것 같고 내가 왠지 손해본 것 같으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오늘 썼던 그 기준을 지키지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을 안 지키면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보다는 반대로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준이나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문율처럼 무조건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4,500원 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다시 봉 완성되면서 34,150원으로 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는 어디서 자를까요? 35,000원에서 물량 털겠죠. 고가가 35,000원이네요. 35,000원에서 털 거예요. 여기서 물량 일부 정리하겠죠. 일부 정리하면서 이제 보세요. 일부 정리하면서 제가 어디서 나가냐면, 저는 이거 전부 다 못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보유선을 올리다가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가는 상황이, 이 음봉 있잖아요. 전 음봉이 발생을 하면 그냥 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유선을 높이면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수익을 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음봉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털어요. 그냥 털거나 아니면 진짜 뭐 여기서 잘 털었으면 일부 물량만 가지고 지켜볼 때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음봉이 발생하면 털기 때문에 만약에 지켰어요. 여기서 지켰다고 쳐도 얘까지 이제 잘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 어디서 팔죠? 라운드 피겨 가격 35,500원에서 또 털었단 말이에요.
그럼 운이 좋아서 또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어디를 보겠죠? 36,000원 보겠죠, 저. 36,000원 보는데 36,000원 못 가잖아요. 못 가고 36,000원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전에 뭐 있죠? 음봉 있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또 털린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털던가 여기서 털던가 둘 중 하나 턴다고요, 저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 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유선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개념이고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그 기준인데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손절 라인 마이너스 3%예요. 마이너스 3%.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양봉으로 뻗어줬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뻗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맞췄는데 평단을 맞추고 봉이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점점 뭐 빠져도 어쨌건 여기서 계속 하니까 평단은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마이너스 3%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일단 잘라요. 무조건 일단 자르고 제가 보고 들어온 봉이 뭐죠? 제가 여기서 양봉으로 뻗어줬으니까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죠? 이 봉에 임의적으로 그어놓고 이 봉의 시가까지 이 봉의 시가나 아니면 이 봉의 저가까지 만약에 봉이 빠져버린다. 내가 평단을 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 봉의 시가나 저가까지 위협하면서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던져요. 일단 던지고 손절하고요. 그 전에 마이너스 3%가 오면 그 안에서 던지는데 마이너스 3%, 그 안에서 마이너스 3%가 오면 던지는데 마이너스 3%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가나 저가까지 오면 일단 견디지 않고 던져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리고 봉이 완성을 해요. 그냥 평단이 맞춰져서 봉이 완성을 하면 어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안에서 마이너스 2%나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놓고 마이너스 3%가 오면 던져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 안에서 중요한 라인을 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요한 라인을 근다면 만약에 여기서 잘 했다고 쳐요. 잘해서 내 평단이 여기로 맞춰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안에서 잡는다 그러면 뭐 33,500원 아까 전이랑 비슷하죠. 내가 의미있게 보고 들어온 그 봉의 시가나 저가 그 시가나 저가를 훼손하면 던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안에서도. 만약에 이 시가나 저가가 너무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 3% 이상 4%, 뭐 5%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냥 퍼센트로 보고 마이너스 3%에서 저는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옵니다.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손절이. 그래서 손절은 그냥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마이너스 3% 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3% 지키시고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너무 높게는 잡지 마세요. 왜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잡으시면 내가 그거를 이제 멘징하고 다시 복구하려면 매매를 좀 길게 보고 가던가 좀 수익이 난 상황에서도 더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수익을 보기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매매로 안 되고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이너스 5% 정도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어쨌건 내가 수익을 내서 오늘 잃은 손실을 만회를 하려면 마이너스 3% 안에서는 그냥 끊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마이너스 3% 정도를 최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마이너스 3% 안에서도 중요한 라인을 잡으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 던지고 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인은 좀 편하게 그세요. 편하게. 라인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위에서 딱딱 라운드 피겨 가격 보고 그으셔도 되고
뭐 그냥 편하게 대량 물량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47,000주 정도 걸려 있으면 38,650원 오면 그냥 던지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본전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그냥 좀 러프하게 라인 그으시고 그 안에서 수익 내시고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원칙 매매 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승리하셔서 이번 주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